백옥 같은 피부, 주옥 같은 작품, 또 옥구슬 굴러가는 듯한 목소리.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 속에는 이렇게 옥에 대한 귀한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귀한 옥을 다듬고 매만져서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이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무려 50여 년의 세월을 옥과 함께 해온 우리 시대의 장인 장주원 선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 분야는 그 작가가 디자인을 한 대로 해가지고 가로 세로 얼마 그 이제 부탁을 하면 이제 그 원석을 갖다가 이제 조각할 수가 있지만 옥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옥이 주어지질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옥이 저희들을 선택하는 거죠. 아름다운 항구도시 목포. 깊고 푸른 바다처럼 무수히 많은 문화예술인을 배출한 예향 목포에 귀하디 귀한 옥을 만지는 장인의 보금자리가 있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 백호 옥장 장주원 선생은 목포가 배출한 걸출한 예술가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장주원 선생님. 명물진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선생님. 참, 지금 뵈니까 정정하시고. 근데 선생님 너무 멋쟁이세요. 지금 모자부터 구두까지. 네. 연타하고 영감한테 멋쟁이라고 조건이 들었다. 아니, 진짜 멋쟁이세요. 하얀색으로. 네. 그런데 선생님 사실 올해 이제 연세가 70이 되셨는데. 네. 78. 네. 아직까지도 그 옥을 다듬고 안 드신다고요? 예, 그래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월이 가니까 이제 좀 기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시력도 떨어지고 그러지만 그 이제 그 생각이랄지 그 잠재력은 더 좋아요. 예. 이제 여지껏 이제 옥을 제가 53년째 다루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옥하고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만들고 싶다 하고 디자인해 놓은 것들이 지금도 이렇게 산재돼 있어요. 네, 그렇구나. 옥이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옥 작품들이 참 많은데 저에게 조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이 방가사에서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방가사, 그러니까 그것이 탁 몸에 달라붙은 기능성 옷을 입혔거든요. 지금 현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에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 금은세공을 업으로 삼았던 장주원 선생. 25 청년 시절 우연히 접한 옥향로는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는데요. 향로의 빛깔과 모양에 반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결심한 것이 50여 년을 이어온 옥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는 옥에 관한 전문가도 스승도 없었기에 선생은 모든 걸 스스로 연구하고 해결하며 옥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 작품이 선생님께서 애착을 갖는 그런 작품인가요? 이게 큰 원석을 이만한 퀄리티로 만나기가 한 해에 몇 달이에요. 그래서 나는 행운이다 그러죠. 이것이 5년 걸려서 만든 건데. 5년 동안 만드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이 이제 작업을 하면 보이지 않는 결이 막 터져나가요. 네.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열 처리를 하면서 이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마치 우리가 바늘로 풍선을 다루는 그런 기분이죠. 그렇게 세심하게 어렵게 또 구하기도 힘들고 만들기도 힘드신데 지금까지 무려 53년을 해오셨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동력이 뭘까요? 제가 왜 이렇게 옥에 빨려들었냐? 내가 세계적인 옥의 작가가 돼야 되겠다. 물론 그런 욕심도 있었겠지만 그 중국의 옥에 너무 자존심이 왜 같은 인간인데 그래서 도전한 것이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옥의 종주국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옥의 한류를 일으키겠다. 그렇게 해서 보통 하루에 20시간씩 작업하다 보니까
하루에 20시간이요? 예, 그리고 이제 4시간 동안은 잠을 자도 정식으로 여의불을 깔고 자는 것이 아니고 그 작업대에서 잠깐 5분씩 10분씩 조는 거. 그런 것이 이제 합쳐서 2-3시간씩, 3-4시간씩. 이게 이제 평균 요즘에는 좀 덜어지만 그때 당시에는 15시간에서 20시간씩이었어요. 옥공예는 고되고 힘든 작업입니다. 강도가 센 원석을 절단하기 위해선 다이아몬드가 입혀진 기계를 사용하는데요. 날카로운 기계 소리에 이리저리 가루가 튀는 열악한 상황에도 장주원 선생의 관심은 오로지 옥으로만 향해 있습니다.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좋은 원석을 찾아 러시아와 중국을 넘나드는 그인데요. 옥을 위해서라면 세상 끝까지도 갈 열정입니다. 반점이 들어있고 네. 이렇게 이물질도 매력이로 보이잖아요. 이게 이것도 원래 3톤짜리에서 저 작품하고 초대작하고 작품 몇 개 나온 거예요. 선생님께서 이렇게 사진만 보고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발로 뛰어가면서 직접 구하셨잖아요. 참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제 중국에 원석 있다고 오라고 그러면은 불같이 가요. 네. 이게 처음에는 그 마음만 믿고 갔는데 가서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엉망이고 균열이고 컬러가 안 좋고 그렇게 해서 무수히 그렇게 78년도부터 중국나들을 하면서 30몇 년간을 중국나들하면서 엄청나게 돈을 거기다가 갖다 바친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미얀마로도 다니고 이제 나중에 이제 러시아까지 갔는데 카나다도 가고 이 카나다 로곡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 거는. 근데 러시아에 가서 내가 마음에 든다 겉으로 봐서 괜찮다 하고 사갖고 왔는데 잘라보면 이렇게 크랙이 있고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디 가서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도 비근한 예를 들었지만은 46톤 중에서 작품 지금 저건 행운이에요. 저한테 네. 그렇게 왔다는 것은 그 정도로 어려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한 푼을 못 건지고 꽝 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거 100원이 아닌데 하고 사서 잘라보니까 좋은 것들이 알면서 나올 때도 그렇군요. 있고 예. 그것이 러시아 돌이 내가 그런 찬스를 만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강산도 그 무리역에 이제 없는 돈에 이제 투자를 해서 했던 거죠. 하루 20시간씩 작업했던 젊은 날의 열정은 아니지만 지금도 선생은 깨어있는 시간 내내 작업실을 지킵니다. 단단한 원석이 우아한 곡선으로 바뀌기까지 수만 번을 깎고 다듬어가며 혼을 쏟아붓는 장 선생인데요. 정신이 흐트러지는 걸 막기 위해 음식도 최소한의 양만 섭취하고 절제된 삶 속에 정신을 맑게 하는 것이 좋은 작품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죠. 자신과의 싸움,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겨야만 비로소 그가 원하는 작품이 세상에 나옵니다. 옥공예는 다른 공예하고 좀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실수해도 다 망친다든지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본적으로 경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웠고 또 아무리 스승한테 잘 배웠다 한다 하더라도 시행착오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한 번 실패하면은 거의 이제 못 쓰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대작 같은 거 할 때는 디자인을 1차, 2차, 3차 이렇게 디자인을 해요. 미리.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이제 축소를 해서 한다든지 이제 최대 공격수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특히 옥이라는 분야는 참 그런 어려움들이 많죠. 네. 한 덩어리의 원석에서 시작해 다듬어가며 작품을 만들어내는 옥공예의 특성상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사소한 실수 한 번에도 비싼 원석을 망쳐버릴 수 있다는데요. 때문에 늘 정신을 고추 세우고 세심한 작업을 이어가는 선생입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은 영락없는 노인의 모습이지만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열정만큼은 언제나 청춘인데요. 먼저 걸어간 이가 없기에 스승은 오직 그 자신이었고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지만 결코 노력을 멈추지 않는 선생입니다. 작품을 만드실 때 다음에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또 이런 작품을 만들고 싶다. 그런 그 아이디어나
구상의 모티브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이게 책을 많이 보고 많이 듣고 실물을 이렇게 직접 가서 보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먼저 인맥이 돼가지고 디자인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제가 이렇게 디자인 하면서도 이것은 어느 나라 거 문화에 비교해서 이런 디자인이면은 퀄리티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제 그런 이제 직감이 오죠. 그래서 그 많은 여행을 했던 거가 그 디자인에 그 상당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예. 늘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일할 시간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53년 동안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젠가요? 작품을 만들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공감을 해주고 고생을 많이 했겠다, 참 훌륭하다. 물론 이제 개중에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랬을 때에 이제 그 보람을 느끼죠. 그리고 내가 아직까지 창작이 되지 않았던 부분들을 개척했을 적에 그때는 이제 큰 보람을 느끼죠. 그러시군요. 예. 끈기와 온유, 은은함의 상징인 옥은 예로부터 우리 민족에게 사랑받아온 보석이죠. 이 귀한 보석으로 빛나는 작품을 만들었으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건 당연한 귀결일 겁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무려 20년이 걸린 경우도 있을 만큼 선생의 옥공예는 지극한 정성의 산물인데요. 옥의 종주국이라 자처하는 중국의 전문가들도 선생의 작품에 감탄을 아끼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오셨고 많은 업적을 이루셨는데 혹시라도 장주원 선생님께서 내 남은 인생 동안 난 이거는 꼭 한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 하는 게 있다면요? 마지막 내가 옥에 이제 정열을 쏟아서 그 세계 사람이 한국의 옥문화가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렇게 훌륭한가 하는 것을 이제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것인데, 지금 그 내가 앞으로 해야 할 계획들 디자인 해놓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걸 내가 소화를 못 시키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그러한 것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코리아 환타지, 500나 한도 제가 이제 죽기 전에 완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또 소렵제가 이제 완성 못하더라도 후배한테 바톤 터치를 하더라도 그 작품은 꼭 완성시키고 싶습니다. 단단한 원석에서 매끄럽고 부드러운 곡선을 표현하는 장인의 손. 지극한 노력과 시간이 빚어낸 선생의 작품은 그 노력만으로도 가치 있고 소중해 보입니다. 명로진이 만난 장주원 선생은 이 시대 최고의 장인이며 자신의 인생을 옥처럼 귀하게 바꿔가는 사람입니다.